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3일 오후 4시입니다. 5.18이 다가오니까 또 황당무계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5번의 국가적 조사가 있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 요지는 사격명령은 없었다. 전두환은 내려가지 않았다. 진압작전은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이 주도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헬기 사격 없었다. 북한군 개입 없었다. 뭐 다 나와 있습니다. 5번, 6번 조사를 해도 똑같아요, 결론이. 그런데 오늘 또 이 선동 언론이 더구나 국회의원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좀 황당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걸 또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묵살하든지 조목조목 비판해야 될 내용인데 뭐냐면은 1980년 당시 미 육군 501 정보여단의 군사정보관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김용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난 3월에 JT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또 황당한 주장을 해서 제가 조목조목 반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5월 21일 그 광주 사태가 피크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5월 21일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와서 비행단장실에서 회의를 열고 여기에 정호영 특정사령관, 이재우 505 보안부대장 등 4명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오후 1시 도청에서 집단 사살이 이루어진 걸로 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사살명령을 내렸다. 참 소설을 써도 이렇게 좀 질 낮은 소설을 쓰는지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5번, 6번 조사해가지고 이거 다 훑고 넘어간 겁니다. 또 전두환 대통령 살아있잖아요. 또 군 작전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 광주에 간 것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투명인간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딱 반박하기 좋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뭐냐? 이 김용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행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광주 비행장에서. 회의 참석자는 전두환 정호영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 보안부대장, 이재우 505 보안부대장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제 했느냐? 이 이야기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었어요. 1995년 1월 20일 군 검찰이 다시 이 조사를 할 때 이 사건을 여러 번 조사를 했잖아요. 1995년에 조사한 게 군 검찰과 서울지방검찰청이 함께 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제일 잘 된 보고서입니다. 그 검찰 보고서가. 여기 보면 나옵니다. 이재우 전 광주 보안부대장에게 신문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505 보안부대 수사관이었던 허장환의 양심서는 김명진 저 충정작전과 광주항쟁상권 228페이지 이하 내용에 의하면 보안사령부 대공과장 홍성률 중령이 5월 18일 오후에 광주 사태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사태 감독관이라는 직책으로 내려와 5월 20일 저녁에 상경한 바 있다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가요? 답. 광주 보안부대장, 당시 보안부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홍성률 중령이 광주에 내려왔던 것은 사실이나 공수부대가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5월 21일 이후에 보안사령부로부터 광주 시내의 상황을 파악하는 명령을 받고 내려와 광주 시내의 민간인 복장으로 들어가서 상황 파악을 하는 등 임무를 수행하다가 5월 27일 도청 진압작전이 끝난 후에 상경한 것입니다. 다시 검찰 신문관이 묻습니다. 위 양심서는 내용에 의하면 5월 21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와 정교사에서 사태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헬기로 광주 일원을 둘러보고 간 바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재우 전 광주 보안부대장 답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왔다면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인데, 하나는 작전부대의 위문이고 또 하나는 비밀 지시사항 시달로 추측할 수 있으나, 그렇다면 최소한 정교사 사령관을 만났어야 하고 저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인데, 윤흥정 장군도 국회 청문회에서 전두환 장군을 만난 일이 없다고 증언하였을 뿐 아니라 저도 전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꾸며댄 거짓말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이 김씨란 사람이 그게 전두환과 같이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했어요. 이재우 505 보안부대장이 딱 검찰 진술에서 그 거짓말이다, 꾸며낸 거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증언은. 근데 이걸 보도를 한다? 5.18을 맞으니까 또 언론이 선동거리 찾아가지고 아마 보도할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JTBC에서 지난 3월에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이런 주장을 그냥 그대로 비판 없이 그대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정말 반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반론할 가치. 여러 번 훑고 넘어간 것이고, 자, 그래도 이 사람이 꼭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왔다면은 이 사람은 꼭 알아야 될 사람이 바로 아까 지금 소개했던 이재우 전 광주 보안부대장이고, 또 한 사람 있죠. 정교사입니다. 정교사. 전투교육사령부의 참모장입니다. 장사복 전 정교사 참모장. 이 사람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 전투교육사령부로 왔으니까 알아야죠. 당시에 참모장 아닙니까? 당시에 사령관은 윤흥정 장군, 그런 사실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장사복 시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995년 6월 5일 검찰 진술조서입니다. 검찰관이 묻습니다. 일부 고소인들과 당시 505 부대의 수사관이던 허장환 등은 5월 21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 K57 비행장을 통해 광주로 와 정교사에서 브리핑을 받고 귀경한 직후 정교사 기밀실에서 정호용, 윤흥정 부사령관, 김기석 참모장, 3개 여단장, 505 부대장 등이 참석하여 회의를 열어 정호용과 여단장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당시 정교사 작전 참모이던 백모는 93년 5월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5월 22일, 이건 또 5월 22일이네요. 전두환이 광주에 와서 정교사로 왔으며 5월 27일에는 전 노태우 수경사령관이 정교사를 방문하였다는데 이 주장이 사실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장사복 전 정교사 참모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그 당시나 사후에라도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더라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나 노태우 사령관의 광주에 온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 자체를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만약 정교사에 와서 지휘관들을 만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참모장인 제가 알고 있을 터인데 전혀 기억에 남아있지 않으며, 참고로 당시 정교사의 주요 간부들, 즉 윤흥정 사령관, 김기석 장군, 김순형 장군, 임은표 장군과 백남희 대령 등 정교사의 대령급 장교들로 구성된 친목 모임인 무등회라는 것이 있어 거의 매월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백모의 인터뷰 직후에 백모도 있는 자리에서 인터뷰 기사를 화제 삼아 백모에게는 물론 참석자들끼리 서로 확인을 해보았지만 아무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고, 당시 백모도 우물쭈물하며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아 더 이상 추궁을 하기도 무엇하여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모가 다른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할 이유가 있는가요? 에 대해서 장사복 씨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무엇하지만 통상 정교사 작전참모는 장군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보직으로 여겨졌음에도 백모는 장군 진급을 하지 못하고 전역하였는데, 그것은 아마 광주 사태를 조기 진압하지 못한 데 대해 당시에도 6번 작전참모부장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교도대와 공수부대의 5인 사격에 대해 백남희의 상황 전파에 백모의
상황 전파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사퇴 직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의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이 되며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김 씨의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본 것도 아니에요. 남한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보고를 했으니까 믿어야 된다. 여기 뭐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관이니까 한국 정보 요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사대주의죠. 사대주의. 그리고 사살 명령을 전두환이 내렸다고 하는 이거는 뭐 전두환이 온 적이 없으니까 이건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논할 가치가 없어요. 기초 사실이 무너져 버리면 다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도 믿을 게 없습니다. 믿을 게 없어요. 이런 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지금 작전 지역에 가려면은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가야 됩니까? 계엄사령관한테 보고를 해야 해요. 그때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의 상관이 있었어요. 계엄사령관입니다. 계엄사령관. 당시에 이희성 씨의 부하였어요. 전두환 보안사령관. 이희성 씨는 육사 8기 충신으로 아주 깐깐한 사람입니다. 청렴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전두환 장군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분 성격이 절대로 자기 권한을 침해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엄사령관도 모르게 부하인 전두환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광주로 가서 사격명령을 하달했다? 사격명령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명령자가 없습니다. 1980년 5월 21일 정오 무렵 전남 도청 앞에서 시위대와 공수부대, 주로 11여단 공수부대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서 시위대 쪽에서 차량을 탈취해가지고 공수부대를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한 사람이 현장에서 깔려서 즉사했습니다. 그때 총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장교뿐이었습니다. 공수부대의 사병들은 총탄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한 클립씩의 M16 총탄을 갖고 있었던 것이 장교들이었습니다. 장교가 자위적 차원에서 쏜 겁니다. 자위적 차원. 응급결에 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눈앞에서 공수부대는 깔리니까. 그래서 그 뒤에 또 시민들이 파출소를 습격하고 해가지고 무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방 27명의 군경, 그 중에 4명은 경찰, 나머지 23명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한 170명 정도 죽었습니다. 170명 죽은 중에서 5인 사격으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분석이 다 되어 있어요.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전두환 5월 21일 광주에 간 사실도 없고 사격 명령 내린 사실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주장을 하는데 차분하게 검증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여당 국회의원이 거기 가서 들러리를 서준다? 이거 선동 아닙니까? 선동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북한군이 600명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열었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는데 이것도 그 비슷한 선동 아닙니까? 비슷한 거짓말 아닙니까? 이미 거짓말로 밝혀진 겁니다. 이거 조사를 해가지고 끝난 거예요. 조사를 해서 끝난 것을 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선동 언론이 우리 편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믿는 겁니까? 부디 냉정을 찾읍시다. 냉정. 1980년 5월 39년이 흘렀습니다. 39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감사합니다.